최모 씨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볼 텐데 헬멧 남성, 헬멧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최 씨가 김만배 씨와 특이한 자금 거래를 해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계좌 내역을 지금부터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헬멧남과 김만배 씨의 특이한 계좌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2020년 4월 8일 날 90억 원을 헬멧남에게 줍니다. 김만배 씨가. 그리고 이를 하루 만에 2020년 4월 9일 90억 원을 다시 김만배 씨에게 갚습니다. 며칠 사이에 빌렸다 갚다 하는 이런 방식을 이번 4월 8일, 4월 9일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더 있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왜 이렇게 했을까? 돈을 빌려줬으면 충분히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데 장윤 변호사님, 네.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아주 단기로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줄기는 천화동인 1호의 700억 원이라는 그 배당금의 성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그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정진상 씨 공소장에는 400억 원 이상, 왜냐면 뭐 세후로 산정했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모 씨,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역임을 한 인사입니다. 김만배와 는 20년 직이고요. 김만배와 함께 기업 인수회사 본인이 이제 세우기는 했는데 그걸 뭐 상장하자고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오가는 수십억 원의 돈이 그 회사로 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정진상한테 간 건지 아니면 뭐 쌍방울 측 인사에게 간 건지 이 최모 씨가 세운 회사로 간 건지 이게 규명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근간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의혹이 정말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좀 없는 사실관계 퍼즐이 좀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사실관계를 보면 뭐 단기간에 대여금 형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개인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어떤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좀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기 위한 방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대여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빌려줬다 받다. 네, 돈을 빌려줬다 받다. 왜냐하면 이런 뭐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법인으로 치면 이게 이제 계좌 거래일 텐데 계좌 거래라는 건 통상적으로 수사에선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문제가 없고 나는 그냥 대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결국 대여금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세무당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법망을 피해 가려는 한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거래가 뭐 좀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오고 갔는지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금전 거래들이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게 사건이 복잡해진다기보다는 원래 금융사건,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부분을 딱 해서 이거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야 된다. 결국 마지막에 맞춰야겠죠. 근데 중간에는 오히려 누가 보기에도 이거 좀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제대로 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 어떤 목적으로 이런 다소 이해하기 힘든 거래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이게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대목인데 검찰은 전 쌍방울 부회장 최모 씨가 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세탁을 해서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헤쳐 드릴 텐데 먼저 최모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각했는데 일단 어떠신가요? 김만배!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혹시 또 기각될지 모르니까 네, 나 이제 가본 거예요. 그 봉투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약봉투잖아요. 만배님하고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거 말고. 자, 지금 헬멧남 그 최모 씨가 쌍방울 전 부회장으로 근무를 했고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의해서 최모 씨가 쌍방울로 영입된, 발탁된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출세의 비밀은 바로 영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최모 씨는 조직 폭력배로 생활을 했고 3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범죄 단체 구성 등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쌍방울 해외 사업 총괄 임원으로 이제 쌍방울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게 되는데 2013년에 쌍방울 부회장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의 어떤 인연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최모 씨를 픽한 이유를 최모 씨의 지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모 씨가 영어를 꽤 하는데 생활 영어 수준 정도는 영어를 하는데 이게 감옥에서 배운 영어다.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김성태가 해외 영업, 해외 사업 총괄 임원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럴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김성태 씨도 사실상 뭐 그 폭력배 출신이다 이렇게 네. 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그 이 폭력배 조직 폭력배들의 어떤 그 이 자금들은 사실 음성화된 돈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양성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M&A 즉 기업을 사냥을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사냥을 해서 그 기업을 소유하고 CV를 발행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들을 마치 기업의 어떤 양성화된 공식적인 어떤 자금처럼 보이는 그런 그 이 목적. 그래서 사실 김성태 씨가 계속 M&A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도 지금 이 최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또 지금 김만배 씨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김만배 씨 역시 지금 들어온 어떤 자금들을 이렇게 세탁을 해서 자신이 보면 김만배 씨 행태를 보면 수많은 로비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50억 클럽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일종의 보험처럼 수많은 어떤 정치인들, 수많은 법관들, 수많은 또 검사들에게 로비를 하려면 자신이 들어온 어떤 돈을 계속 세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비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 비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 쌍방울 같은 회사의 그 이 돈 흐름 들과 함께 했을 때 도리어 자기도 비자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양쪽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쌍방울이 지금 개입이 되잖아요. 네. 지금 최 씨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돈이 쌍방울의 CB와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있는데 이 최 씨가 구속됨으로써 그 고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자금이 들어갔을 때 그 자금 또 쌍방울은 두 가지 지금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변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쌍방울에 사회이사로도 가 있고 또 뭐 20억의 어떤 그런 그 이 돈도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 씨의 구속으로 인해서 밝혀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문제죠. 이화영 씨가 구속된 문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자금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최 씨와 또 이한성 씨. 이모 씨. 네네네. 이모 씨가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모 씨가 또 이화영 지금 평화부지사의 의원 시절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이 다 합쳐지면 지금까지 미싱 링크 즉 퍼즐 이 조각난 퍼즐들이 끼워 넣어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지금 보면은 퍼즐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헬멧납 최모 씨가 김만배 씨와의 거래가 그러한 돈들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이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쌍방울에서 어떤 유상인지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달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쌍방울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만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지금 얘기 나온 걸 가지고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연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과연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의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최모 씨가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었고 그리고 해외 사업 임원으로 영입이 됐고 그 영입하는 배경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김만배의 대장동 재판에도 월요일과 금요일에 매주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도 꼬박꼬박 참석을 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꽤 많기 때문에 검찰이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 헬멧남이라는 사람을 무슨 언론이 찾은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 나올 때 워낙 독특한 복장으로 눈에 띄게 나왔고 그래서 저 사람 누굴까 매번 재판 방청한다.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만배 형님하고는 뭐 20년 넘은 네. 인연이다 했더니 봤더니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의혹과 대장동이 갖고 있는 의혹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이거는 단순한 퍼즐이 아니죠. 퍼즐을 가지고 맞추는 게 위험하다고 박성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하다가 괴담 수준의 거짓말한 거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위험한 것이지 이거는 증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는 걸 가지고 퍼즐 맞추기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글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최모 씨 그리고 이모 씨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조력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리고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서 26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검찰은 일단은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혹시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쌍방울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폭의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력 조직 출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체포가 됐죠. 대장동 수익으로 기업 사냥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폭력 조직도 사업 현장 관리 등에 동원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를 맡아서 39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조직폭력배도 있었다. 결국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쟁점은 사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측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밝혀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인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쟁점이고 지금 검찰 수사도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공선법상 뭐 허위사실 유포 이게 하나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뭐 기타 뭐 업무상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 사실 사실관계도 그렇게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뭐 국토부에서 뭐 용도병원 관해서 압력을 가했냐 이 부분이 어떤 뭐 국민적인 큰 관심사를 끌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성남시를 위해서 했다. 그게 왜냐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다 몸담고 있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지 배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변명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경영 판단을 했다. 이런 그의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고 또 방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1원이라도 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냥 성남시를 위해서만 한 일인데 왜 이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물죄나 아니면 지금 이제 쌍방울 이거 뭐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사실관계를 더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정치인의 뭐 성범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개인이 무조건 잘못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밝혀지는 게 있어야 어떤 쓸데없는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란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번 시도 이후에 과연 어떤 심경의 변화를 보이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